이 영상, 지난번에 팰리세이드가 미국 IIHS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푸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디테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영상에 대해서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쉬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팰리세이드가 안전하지 않은 차는 아니지 않느냐, 그 전에 탑 세이프티 픽 받았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차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그래도 최고 안전한 차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때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땐 최고 안전한 차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테스트에서는 푸어가 나온 건 사실이죠. 탑 세이프티 픽은 이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탑 세이프티 픽을 뺐거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최신 테스트에 대한 탑 세이프티 픽은 이제부터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탑 세이프티 픽 받았다, 이 얘기는 옛날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분들의 얘기인데요. 지역별로 테스트가 다르다, 안전 테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옵션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일단 미국에 있는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팰리세이드가 사실은 더 안전하다, 근데 모카가 뭘 모르고 미국 기준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지난 영상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미국 IIHS 고속도로 보험협회에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다양한 차종들을 이렇게 벽에다 들이받는 테스트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고요. 뭐 이런 테스트도 하지만 이렇게 옆구리를 들이받는 테스트도 해요. 이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이 팰리세이드의 충돌 안전성이 상당히 나쁜 걸로 나왔다는 얘기죠.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 그러니까 40% 들이받는 시험에서 팰리세이드가 이때 테스트한 13개 SUV 차종 중에 11등 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일단 앞좌석은 괜찮아요. 앞좌석은 괜찮았는데 뒷좌석에 앉은 더미의 안전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도대체 앞좌석이 더 안전하고 뒷좌석은 왜 위험하냐? 앞좌석은 안전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뒷좌석에는 그다지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원래 현대차는 미국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인데 모범생이 왜 이럴까? 어째서 그랬냐? 원래 IIHS는 뒷좌석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뒷좌석 테스트를 하니까 역시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측면 충돌 테스트도 요번에 시작했는데 역시 갑자기 테스트를 시작했으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때 현대차의 생각은 이런 거죠. 테스트 시점하고 연식 변경 시점이 묘하게 이게 어긋났어. 그래서 안타깝게 푸어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뒷좌석도 안전해진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게 현대차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는 뒷좌석도 처음부터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뒷좌석은 위험하고 앞좌석만 안전한 차를 내놓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좌석만 어떻게 딱 맞추겠다, 이런 방식으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아서 이 내좌석, 알아서 승객들이 좀 다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3열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아. 사람들이 앉을 경우도 있고 안 앉을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팰리세이드 같은 차는 1열, 2열은 무조건 앉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2열은 무조건 안전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죠. IIHS가 지금 자꾸 테스트 방법을 바꾸잖아요. 더 강화하고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미국 IIHS도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아니, 왜 테스트하는 것만 통과하려고 해? 알아서 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줘 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도 저렇게 바꿔도 더 안전한 차, 어떻게 바꿔도 더 안전한 차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방법을 계속 바꾸고 추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동감하시죠? 네, 여기서 커뮤니티에 글들이 나옵니다. 아니다,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팰리세이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나라는 뒷좌석에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뒷좌석이 위험한 차가 아닌데 우리나라 차는 멀쩡한데 왜 미국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미국용은 굳이 뒷좌석에 프리텐셔너를 뺐는데 왜 국내용만 프리텐셔너를 넣었을까? 현대차가 갑자기 한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해주려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부에서 KNCAP이라고 하는 시험을 하는데요. KNCAP이 2019년부터는 2열에 여성이나 소아에 해당되는 키가 작은 더미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20년에 나왔는데 당시 그 결과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우디 Q7이 그때 당시 꽈락이 됐죠. 푸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열의 프리텐셔널을 어쩌다 보니까 삭제했어. 원래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만 삭제를 했습니다. 그때 프리텐셔널을 뺀다니 말이 되냐. 아우디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 아우디도 2열에 프리텐셔널을 붙여서 그 이후 버전부터는 다 붙어있는 상태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됐죠. 어쨌든 그때 KNCAP 이 안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테스트를 한 거죠. 여튼 그때 미국 IIHS도 그때 당시 테스트를 추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충돌 테스트를 해서 2열 더미를 소형 더미로 싣겠다. 바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KNCAP 가만 보면 이렇게 선도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서 미국이 오히려 뒤늦게 따라하는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여튼 IIHS가 그래요. 2019년에 예고를 했는데 그럼 현대기아는 이걸 어떻게 대응했나? 우리나라는 이미 시트벨트 프리텐셔널을 달았죠. 2열의 안전도를 무사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그때 당시 미국에서 한다는 그 테스트는 어떻게 했나? 대응을 안 했습니다. 2019년에 예고하고 2020년에 바로 조금 빠듯하다 이럴 수 있죠. 근데 2021년에도 안 했습니다. 2022년 말에 테스트한 거거든요. 2022년 말 2023년 초에 치른 테스트인데 그때까지도 2열의 프리텐셔널을 안 넣었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팰리세이드 여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연식이 묘하게 안 맞았네. 그게 맞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 안타깝게 푸어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나? 페이스리프트 된 미국 팰리세이드 사양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고 에어백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이런 페이퍼가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부럽네요. 국내용은 이 페이퍼가 없어. 이게 미국용은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사양표를 보면요 여기 들어와 있죠. 2열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스리프트 된 팰리세이드로 아마 다시 테스트하게 되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나? 아니죠. 저나 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온갖 충돌 테스트가 있지만 이 충돌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면 충돌했더니 어느 정도 차가 다 균일해지네.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나는 걸 보니까 정면 충돌이 아니고 측면만 부딪히더라. 요만큼만 부딪히더라. 요만큼만 부딪히는 경우는 더 위험하다. 아니 이렇게 부딪히면 사람이 죽더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딪혔을 때 더 위험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통과해라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더 안전한 차를 만들어 달라 라는 건데 자꾸만 그걸 숙지하듯이 문제를 하나씩 클리어하듯이 뭐 볼보나 폴스타 같은 회사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전차종 전좌석에 다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달려있죠. 2열의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이거 테스트가 있든 없든 달아줬어야죠. 안전을 위한 건데 물론 억울하다고 하실 만도 합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보면요 국내 버전에 더 많은 안전장치가 달려있다고도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커뮤니티에는 우리나라 팰리세이드가 초고장력 강판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더 안전하다 이런 분도 계신데 이건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강판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에어백은 우리가 더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에어백이 10개죠 대단하죠. 미국 버전은 에어백이 7개입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에어백 개수는 더 많아요. 뭐 이런 마음이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좀 다행스럽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안전인데 우리나라만 더 안전해서는 안 되고 이 미국만 더 안전해도 안 되는 거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덜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건 좀 잘못이지 않나. 그러니까 현대기아 측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지역별로 안전 규정이 달라서 그에 맞게 다르게 만든다 이 얘기인데요. 이건 포인트를 자꾸만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역별로 이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전에 대한 요구는 다르지 않죠. 모든 지역이 다 더 안전한 걸 원하지 우리는 뭐 안전 규정이 다르니까 뒷좌석에 있는 사람 좀 다쳐도 괜찮아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 당연히 안전해야지. 지역별로 다 다른 거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한다? 알겠는데 저희는 똑똑한 회사가 정말 똑똑하게 차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무식해도 좀 안전하면 좋겠어요. 사고 났을 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살릴 수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능을 왜 빼나요? 그 프리텐셔너 부품 가게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지금 검색해 보면 한 개당 28,000원. 28,000원짜리를 지금 안 달아주려고 그래요. 28,000원인데 그거 안 달아서 미국에서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뒷좌석 사람이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테스트에서 푸어를 받게 하고 말이 되나?
만약에 그걸 그냥 넣어줬으면 칭찬도 받고 실제로 안전하기도 했을 거고 지금 9등급 받으면 얼마나 여기서 폼나요. 이걸 빼는 게 과연 똑똑한 행동이었나. 현대차가 이런 안전장치 장착할 때 결정 내리는 거 보면 마지못해 달아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세일즈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달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현대차가 받는 취급을 보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차 어떤 취급받고 있어요?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지난달에 시애틀시가 현대차 그룹에 소송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유의 소나타가 도둑을 맞았는데 차량 내부에 소총, 탄약, 방탄복이 실려 있었다고. 아니 이걸 도둑 맞았다고? 게다가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오하이오에 있는 컬럼버스시,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지자체에서 현대차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니 지자체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긴 굉장히 힘들겠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이 걸리고 있나. 이 내용 다들 아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기아보이즈라고 해서 기아차, 현대차를 훔치는 사건, 이걸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어린 친구들이 현대기아차 훔쳐서 이걸 막 자기 몰고 다니고 막 사고 일으키고 이런 걸 막 자랑하면서 틱톡에 올린다는 건데 얘들이 훔친 걸 왜 제조자한테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훔치기가 너무 쉬워서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훔치나? 여기 보면 차의 핸들 아래쪽에 있는 열쇠 꾸러미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힘으로 당기면 뜯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을 접촉만 시키면 그게 시동이 걸린대. 간격이 요만해요. 요만한 데에 시동을 돌리면 이게 딱 접촉이 되면서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린다는 거죠. 돌리면 눌러지는 건데 근데 그게 요걸 뜯었을 때 요 접점이 그냥 있으니까 하필이면 요 접점이 USB의 요 간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끼면 요게 접점이 돼서 그냥 시동이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이유는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배경도 이런 안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정책 때문이거든요. 미국 수출 버전에 뭐가 없었냐면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 시동을 걸 때마다 이 키에다가 새로운 번호를 저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랜덤으로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라고 써있는 키를 돌렸으면 그럼 자동차가 2, 3, 4, 5 이런 식으로 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키가 그 번호를 갖게 되고 다음번에 2, 3, 4, 5 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키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장치죠. 이걸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이모빌라이저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에는 모두 다 있습니다. 국내에는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의무화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렸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모빌라이저를 미국에서 빼버리면 안 되죠. 미국 치안이 얼마나 불안한데 도난 방지 장치를 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도대체 현대차는 그걸로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 대당 몇만 원?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 지금은 추가 보안 장치로 맥을 배포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리콜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난리인데 뭐 리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거 이미지 추락은 어떻게 막나 싶어요. 지역별로 얼마씩 이익을 보겠다고 조금씩 빼는 것들 결국에 그거 다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정확한 예산, 정확한 코스트 감축 이런 거 얼핏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는 더 많이 손해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식하고 좀 바보같이 좀 지나치게 막 낭비하는 모습도 저희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현대기아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